영웅의 정체, 오즈의 마법사는 누구인가? 도로시 일행은 우여곡절 끝에 에메랄드시에 도착합니다. 위대한 마법사 오즈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남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즈님은 힘세고 무서운 분이야. 어리석고 쓸데없는 용건으로 위대한 마법사의 현명한 통찰을 방해하면 화가 나서 너희를 그 자리에서 당장 없애버릴지도 몰라. 네. 여기에는 착한 마법사 오즈가 아니라 권력자 오즈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최소한 에메랄드 시의 시민들은 그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허수아비는 여기에 반박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쓸데없는 일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요. 예, 게다가 오즈님은 착한 마법사라고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메랄드 상의 문지기는 에메랄드가 내뿜는 찬란한 빛 때문에 눈이 멀 수도 있다고 하면서 안경을 써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안경을 씌워준 뒤에 뒤를 잠가버려서 마음대로 벗을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도로시 일행은 눈이 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권력자들이 민중에게 사용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미디어와 이념을 통해서 두려움을 자극하고 그래서 입을 다물게 만드는 방식이죠. 초록색 안경을 쓴 일행에게 세상은 온통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도로시를 만나준 오즈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동쪽 마녀를 죽였고 응구두를 신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쪽 마녀까지 죽이고 오면 캔자스로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거짓입니다. 다른 동료들에게도 같은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도로시 일행은 이제 서쪽 마녀를 없애러 갑니다. 우연한 기회에 도로시가 서쪽 마녀에게 물을 던져요. 물을 던자 서쪽 마녀는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이기는 하지만 서쪽 마녀까지 죽인 도로시 일행은 오즈의 마법사를 다시 찾아가서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실 오즈의 마법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서운 마법사 오즈가 아니라 대머리에 주름살 가득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즈의 마법사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허수아비의 머리에서 짚을 빼내고 다른 것으로 채워 넣어서 새로운 뇌를 만들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양철나무꾼에게는 새로운 심장을 넣어주고 사자에게는 용기가 나는 푸른 액체를 줍니다. 어쩌면 그 푸른 액체는 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이 모든 것은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지혜롭고 용기 있고 사랑이 많은 존재들이었으니까요. 오즈의 마법사는 지혜로운 허수아비에게 권력을 승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기구를 만들어서 도로시를 태우고 캔자스까지 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구가 뜨려고 할 때 토토가 기구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도로시는 타지 못하고 오즈의 마법사는 혼자서 돌아가게 되죠. 오즈는 원래 서커스단의 복화술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또 변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복화술이 지겨워져서 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왔는데 밧줄이 엉켜버려서 사고죠. 그래서 표류하다가 에메랄드 시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불시착한 거죠. 네. 낯선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를 둘러싸고 그를 마법사라고 부릅니다. 네, 이거는 좀 낯익은 풍경이죠. 도로시가 동쪽 나라에서 떨어졌을 때와 같은 패턴입니다. 이 동화에서 영웅이 되는 것은 본인의 의지보다 주변의 오해나 기대 그리고 추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오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맹세했어. 이곳은 푸른 숲이 우거져 있고 풍경이 아름다우니 도시 이름에 에메랄드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름에 걸맞게 모두 초록색 안경을 쓰게 했어. 그러면 모든 것이 초록색으로 보일 테니까. 역시 초록색 안경을 쓰고 있던 도로시는 묻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들이 전부 초록색이 아니란 말인가요? 오즈의 마법사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도시와 다를 게 없어. 초록색 안경을 쓰면 당연히 모든 것이 초록색으로 보이지.
내 백성들은 워낙 오랫동안 초록색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이 정말로 에메랄드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믿게 되었어. 네, 이 말은 동화 속에 나오는 말에 불과하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한번 어떤 편견이 굳어지게 되면 그것은 에메랄드시의 푸른 안경처럼 우리의 모든 시야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은 민족주의일 수도 있고 인종주의일 수도 있고 또 진영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대중은 늘 영웅을 갈망합니다. 영웅의 징조가 나타나면 모든 것을 신격화하기도 합니다. 그가 진정한 영웅임을 알아보고 그를 존경하는 것은 존경하는 것과 영웅을 기다리는 갈망이 허상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일정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그 차이를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소한 초록색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이 에메랄드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그런 운은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기구를 타지 못한 도로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두 알고 계시죠? 예, 도로시에게 마지막 남은 수단은 남쪽 마녀 글린다에게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글린다는 도로시가 신고 있는 그 응구두의 사용법을 알려주죠. 그래서 도로시는 결국 3걸음 만에 캔자스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무지개 너머에 무엇이 있든 우리가 늘 현실로 돌아와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1939년에 이 동화가 영화화되면서 도로시 역을 맡았던 아역 배우 주디 갈란드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히로인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 영웅의 속사정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주디는 어린 나이부터 주변 동료들로부터 추행당했고 또 돈에 눈이 먼 그의 어머니는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늘 다이어트와 스케줄에 쫓겼고 개인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47세 젊은 나이에 자살합니다. 예,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여 만인의 히로인이 되었던 주디 갈란트의 현실은 그렇게 공허하고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네, 오즈의 마법사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노래가 있죠. 예, 이 노래는 어쩌면 주디 갈란트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쩌면 진정한 영웅이란 거센 회오리뿐만 아니라 자신을 추켜 세우는 갈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